안녕하세요, 오토카미거진입니다. 오늘은 팰리세이드의 껍데기를 씌운 채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 일명 팰리세이드 테스트뮬에 관한 얘기를 해보렵니다. 사실 이 테스트뮬을 보고 많은 소문이 오가고 있는데요. 출시 초기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네시스 GV80의 형 버전 GV90이다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현대가 말했던 바디온 프레임의 대형 SUV 테스트뮬인가? 아니면은 항상 언급했었던 팰리세이드 롱바디 버전을 페이스리프트에 맞춰서 출시하려는 게 아닐까 하는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죠. 일단 제네시스 GV90은 아닐 듯하고, 그 이유 미국에서 현재 집단 송사에 휘말렸고요. 6,500만원씩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에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결함 은폐 의혹이고요. 아무래도 2.5 터보 모델이 특히 여러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는 시기인데 아직까지 GV80의 문제점이 정확히 잡히질 않았어요. 출시한 지 1년 반이 넘었음에도 아직까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죠. 제네시스 브랜드의 GV90을 출시하기보다는 현재 플래그십 세단인 G90의 풀체인지 테스트 및 조율, 반도체 이슈 및 현재 제네시스 브랜드의 애매한 위치에서 더 높은 고급화를 이루기 위해 성급히 빠른 시간 내에 출시하긴 힘들 듯하고, 그 포지션이 SUV라면은 세단보다 더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기에 그럴 것 같지 않죠. 그리고 향후 제네시스 포지션이 하이브리드보단 전동화 치킨 혹은 내연기관 플러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정도의 궁합으로 가려하는데, 그런 단계보다는 GV60을 시작 각각 포지션의 전동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아이오닉 7 테스트하기 위한 이 GMP 플랫폼을 갖고 만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쌓인 데이터를 갖고 GV90을 제작하려는 게 아닐까 하지만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빨라야 1년 반에서 2년 뒤에 나오는 모델에 완전 전동화를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라 3세대 플랫폼을 갖고 제작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물론 아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이유, GV70의 테스트뮬은 투싼을 갖고 있었고 준준형 후륜 SUV 바디가 없어서 투싼의 대시토 엑셀, 즉 A필러와 앞바퀴 휠 중심부까지의 거리를 뜻하는데, 그 부분을 늘려서 후륜 구동이 나온다라는 예측 및 GV70이란 것을 알았던 부분, GV80 테스트뮬은 산타페 바디를 씌워 테스트뮬을 만든 만큼 완전한 배제를 하긴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는 팰리세이드 테스트뮬은 전륜 대시토 엑셀 부분을 늘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휠베이스를 늘린 부분이 보이죠. 타워와 에스컬레이터 숏바디에서 롱바디로 나타날 때 보이는 뒤쪽이 길어진 그 부분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서 이런 대형 SUV를 만든 이력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3세대 플랫폼을 기반한 롱바디 버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결론에 가깝다. 이게 내 결론이다. 그렇다면은 현재 팰리세이드의 크기도 주차장에 버거울 만큼 상당히 큰 크기를 자랑하고 설사 VIP 트림의 리무진 버전이 필요한가? 그래서 더 가격을 올리려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산타페처럼 2.5세대 플랫폼에서 3세대 플랫폼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실제로 산타페 같은 경우 플랫폼 변화를 준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휠베이스는 그대로지만 전장이 약 15mm 정도 더 길어졌고요. 전폭 역시 10mm 정도가 더 커졌죠. 거의 티가 안 날 만큼 미세한 차이지만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 아예 대놓고 롱바디 버전을 제작하는 것이라 저렇게 휠베이스를 늘린 테스트뮬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조를 갖고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죠. 왜 굳이 롱바디? 라는 생각. 테스트뮬을 보고 하는 개인적 생각이니 참고만 하면 될 듯합니다. 우선 현대에겐 팰리세이드의 가격 인상폭을 좀 가져가야 할 명분이 필요합니다.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이 뭔 개소린가 싶겠지만, 자, 우선 시장 스포티지가 프로 약 4천만원인 금액을 마크 세상, 아니 국내를 깜짝 놀라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사전 계약을 기록, 산타페 캘리그라피와 소렌토 최고 트림인 그래피티 가격이 4,300만원 정도를 보이는 것을 보면은 왜 아직까지 팰리세이드 대기 기간이 상당한지, 시작가가 3,600만원이 채 안되는 가격으로 기본 ADAS 시스템을 갖춘 부분과 크기를 생각한다면 정말 이만한 차가 없어요. 한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현대차가 팰리세이드 가격을 잘못 측정하여 가격 인상 요건을 상당히 고려하고 있고, 캘리그라피 트림 위에 VIP 트림을 추가, 고급화를 시전하고 페이스리프트 때 숏바디와 롱바디 버전을 제공, 혹은 숏바디에는 캘리그라피 트림과 일반 VIP 트림, 롱바디에는 VIP 리무진, 즉 카니발 하이 리무진처럼 엄청난 옵션을 제공하는 포지션으로 제공할 듯 한다는 거죠. 참고로 팰리세이드는 RV차를 싫어하는 고객들에게 다 자녀, 패밀리카 및 레저용으로 대안을 제시하기에
이런 전략이 먹혀들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솔직히 롱바디 버전처럼 다양성을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할 수 있는 것은 현대밖에 없죠. 트래버스 페이스리프트 소식도 어둡고 이코녹스 페리는 테스트 주행을 무슨 1년 넘게 하는 듯하고 르노는 뭐 QM6 단품으로 연명하는 중이죠. 분명히 가격 인상폭이 클 것이기에 선뜻 환영하거나 쉽게 호들갑 떨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여튼 만약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반가울 만한 소식, 혹시 쉐보레 타오가 국내 출시를 염두한다는 것을 알고 준비라는 것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실제로 타오 숏바디 모델과 같은 사이즈인 신형 에스컬레이드, 이 역시 숏바디 모델이지만 전장이 팰리세이드보다 400mm가 더 길고요. 휠베이스 역시 171mm나 차이지기에 에스컬레이드와 같은 체구를 갖고 있는 타오 출시, 아니 수입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혹시 이 두 번째 뇌피셜도 포함된 부분이라면 팰리세이드는 타오처럼 물성의 고급화보다는 옵션의 고급화로 다른 승부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리 뇌피셜이라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죠. 일단 팰리세이드 테스트물 사진을 보고 얘기를 할게요. 2열 내부가 살짝 보이는데 현재 VIP 트리처럼 2열에 두 개의 좌석만 보이죠. 가운데 팔걸이도 보입니다. 내부가 좀 어두워서 그렇지만은 밝기를 올려보면은 도어 캐치와 나란히 있는 스피커 부분, 팰리세이드 VIP 트림 그것 그대로인 것이 보이죠. 카니발 하이 리무진 4인승이 아닌 223으로 이뤄진 7인승 버전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직 테스트물 상태로 진행하는 것이라 고급 나파 가죽 및 무중력 시트 같은 옵션을 장착하지 않은 거동 테스트 정도라 시트의 형상이 저런 식이죠. 양산시 카니발 하이 리무진 7인승 같은 구조를 보일 듯 하고요. 1열 암레스트 후면엔 좌우 독립 조절이 가능한 에어컨, 즉 4존 에어컨과 카니발 하이 리무진처럼 그 위에 네온 컵홀더를 제공, 더 길어진 휠베이스만큼 무중력 시트까지 제공하고 가운데 통로는 막혀있는 형태가 아닌 뚫려있는 형태로 제공을 할 듯합니다. 도어 캐치의 무선 충전은 그대로 제공할 듯하고 1열 시트 후면과 연결된 디스플레이 역시 동일하게 적용될 듯하죠. 도대체 얼마나 늘어날까? 얼마나 늘어나려고 롱바디나 리무진 버전을 만들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선 카니발과 팰리세이드 전장 차이는 전장 175mm, 휠베이스 190mm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실제 이 사진에서 리어 오버행을 단순히 늘린 게 아닌 뒷바퀴 휠베이스 자체를 늘려버린 것이라 휠베이스 앞부분에 라운딩으로 떨어져야 할 부분이 더 앞쪽에 가서 속이 훤히 보일 정도죠. 휠하우스 하우징이 없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약 10cm 정도? 휠의 한쪽 스포크 공간 정도가 더 길어질 듯한데 이를 감안한다면 대략 저 정도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더 길어진다면 RV 판매량과 상당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기에 카니발 하이 리무진 가격과 현 VIP 사이 가격대 정도를 마크할 듯한데요. 좀 더 하이 리무진 가격대 쪽으로 가깝게 포지션을 정하지 않을까 합니다.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타오의 직수입 견적을 알아본 가격대 약 1억 2천만원 정도 견적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북미 현지 6천만원대 출시, 국내에 약 1000에서 1500만원 사이가 더 오른 금액에 옵션을 끼워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시작가는 약 7500만원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숏바디 플래티넘 트림이 단순 환산으로 1억 1600만원이 약간 안되는 금액을 마크, 국내에는 1억 5천만원이 넘는 금액대를 보이기에 차이는 꽤 되죠. 물론 미국과 국내 세금 차이가 있기에 좀 상이할 수가 있다는 점 참고 바라고요. 이렇듯 팰리세이드 롱바디가 왜 나와야 하냐, 뭐가 이득이냐, 타오 나오면 게임 끝인데 라고 하지만 카니발 하이 리무진보다 약간 더 싼 금액을 마크한다면 약 5,800에서 6,300만원 사이대를 마크한다고 해도 크기, 옵션, 가격 면에서 나름 이점이 충분히 있기에 고려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타오는 물성 자체가 좋고 북미 적용 그대로 풀옵션까지 수입이 가능하다면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에어서스까지 장착, 승하차 리프팅 기능 등 이런 드라이빙 및 실생활에 주요한 고급 물성의 강점을 발휘, 팰리세이드는 극도의 승객 편의성을 추구, 여러 편의 옵션을 통한 큰 불편함 없는 자체의 목적을 띠기에 타오가 출시된다고 하더라도 롱바디 리무진 버전은 충분할 듯합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아직 테스트물이라 과연 어떤 포지션을 마크하는 차량일지 모르지만 팰리세이드 롱바디 현실 버전의 설득력 이유 및 경쟁력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신차 가격이 상당히 올랐고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 엄청난 판매량과 나름 대형 SUV 포지션에서 가성비를 충분히 보이는 차이기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한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죠.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현재 현대 기아를 잊게 해준 장본인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부디 좋은 가격 측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저에게는 새롭고 좀 중요한 일이 생겨서 그에 집중하며 틈나는 대로 영상을 제작하려 합니다. 좀 느리게 올라가더라도 오토카 매거진 잊지 말아주시고요. 일주일에 약 2편 정도를 업로드하는 것이 목표고요. 양보다는
좀 더 질 좋은 정보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현재까지 사랑해주신 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정말 감사합니다.